BJT,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동 장치를 만드는 회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구동 장치라고 하면 모타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력에 따라서 출력의 특성을 이제 바꿔준다는 의미에서는 통신 장치도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타 같은 실제 액추에이터하고 통신 장치 이 회로가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어떻게 구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로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면은 Radio Wave Detector입니다. 이 회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까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전파를 검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회로 도면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자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한 소자가 있다고 하면 그 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물성, 등가 회로를 살펴보고 회로 도면을 봐야지 회로 도면이 목적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도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소자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워 보이는 소자는 카패시터입니다. 그 다음에 100K 680R이라고 하는 네모 모양의 소자가 보입니다. 이 네모 모양의 소자는 저항입니다. 원래 저항은 이런 물결 무늬로 많이 표시를 하지만 네모로 표시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기 때문에 네모로 표시하고 숫자가 있으면 저항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100K는 100kΩ을 뜻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680R은 뭘까요? 680R은 680옴 저항이기 때문에 레지스터의 첫 자인 R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쉬워 보이는 소자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네요. 다이오드 두 개가 있는데 화살표가 추가적으로 표시된 다이오드는 빛을 내기 때문에 LED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있는 이 다이오드는 어떤 이유 때문에 OA91이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통상적이라고 하면 다이오드의 첫 자를 따서 D1, D2 이렇게 표시를 하겠지만 알파벳과 숫자로 표시된 명칭이 붙었다는 것은 이 다이오드 소자의 모델 번호가 되겠습니다. 모델 번호는 우리가 이 다이오드를 구입할 때 다이오드 간의 물품들을 구별하기 위한 개별적인 ID 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트랜지스터도 보이네요. 트랜지스터가 몇 개 있나요? 두 개가 있죠. 자, 두 개가 있고 트랜지스터 이름은 BC109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은 OA91처럼 트랜지스터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ID 번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라디오 웨이브 디텍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전압이 들어가는데요. 전압은 9V, 0V가 되겠고요. 0V는 당연히 접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치는 어떻게 전파를 검출할 수 있을까요? 전파를 검출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전자회로에 있는 부품만으로는 전파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안테나라고 하는 소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는 전류를 전파로 바꾸기도 하고 전파를 전류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안테나가 보이나요?
힌트를 주자면 안테나는 철사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안테나는 철사를 일정 길이로 자르게 되면 다이폴 안테나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안테나가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 회로 도면에는 다이폴 안테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이폴 안테나와 유사하면서도 상보적인 특성을 가진 안테나가 루프 안테나입니다. 루프 안테나가 보입니다. 보이나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루프 안테나가 어디 있는가 하면 가장 왼쪽 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도형이 루프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 도면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 루프 안테나에 전류를 흘리는 전화번이 등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을 만들 때 이 회로 도면으로 레이디오 웨이브 디텍터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 때는 전화번이 없지만 외부에서 전파가 오게 되면 전화번 역할을 하는 이런 기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이 전화번이 있게 되고 다이오드와 커패시터가 있게 되면 생각하는 소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로 도면을 분석을 할 때 각각의 개별 소자도 봐야 되지만 소자들의 다수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다이오드와 커패시터가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정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류기가 되기 때문에 전파가 만들어내는 이 전압원이 정류가 되어서 커패시터에 충전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들어오면 커패시터에 차곡차곡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는 결국에는 DC 전압원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파가 만드는 전압원은 교류 전압원이라고 하면 다이오드와 커패시터가 합쳐져서 정류기 역할을 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압이 되고 이 전압은 DC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는 왜 사용을 했을까요? 이 다이오드는 교류인 이 전파 신호를 직료로 바꾸어주는 정류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가 없다고 하면 커패시터는 DC 전압원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로 도면 분석할 때는 블록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블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파 신호를 교류 전압원으로 간주해서 이 교류 전압원을 정류기를 통해서 DC 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장치는 AC를 DC로 바꾸는 컨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오른편을 보게 되면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보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 트랜지스터는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링턴 페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자회로 블록을 공부를 할 때 블록에 이름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달링턴 페어는 아주 미약한 입력을 받아서 큰 출력을 나타내주는 장치입니다. 달링턴 페어는 주로 전류를 증폭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전류 증폭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전류 증폭을 하는데 전류 증폭하는 비율은 보통 베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베타가 캐스케이드 형태로 직렬 형태로 계속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달링턴 페어의 전류 증폭 비율은 베타 곱하기 베타가 돼서
베타 제곱만큼 증폭을 하게 됩니다. 이 달링턴 페어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파 신호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통신 시스템의 수신 블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미약한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미약한 교류 신호를 DC 전압으로 바꾸어 본들 DC 전압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약한 DC 전압을 크게 증폭을 해서 LED를 켜기 위한 큰 전류로 만들기 위해서 변환하기 위해서 달링턴 페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달링턴 페어가 만든 큰 전류는 LED를 켜기 위한 전류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LED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등의 색깔을 이 LED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 웨이브 디텍터는 디바이스 블록이 3개가 보입니다. AC를 DC로 바꾸는 컨버터 하나가 보이고요. 큰 전류 증폭을 위한 달링턴 페어 블록이 하나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LED 온오프 할 수 있는 블록이 보입니다. 3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타 드라이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타는 전류가 흘렀을 때 구동하는 장치라서 모타라고 하는데요. 뭔가 모타는 어려울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타는 인덕터로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덕터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성질이 있죠. 이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물리적인 물체를 돌리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모타 드라이버라는 거는 모타를 돌릴 수 있도록 전류를 충분히 키워주는 전류 증폭기를 모타 드라이버라고 그럼 생각을 하면 쉬워요. 전류 증폭기. 그러니까 전류 증폭기를 만드는 쉬운 방법은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쓰면 되는데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입력에 약한 전류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전류는 이미터 쪽에서 어떻게 되나요? 큰 전류가 되는 거죠. 큰 전류가 돼서 모타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타 드라이버라고 하면 뭔가 어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류를 증폭을 하는 전류 증폭하는 증폭기 구성은 커먼 컬렉터가 되는 거죠. 아니면 다른 말인 이미터 팔로우가 되는데 그렇게 구성된다는 거 이제 쉬운 건데 모타에 보면 다이오드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랑은 좀 달라요. 전압이 분명히 위에가 높고 밑에가 낮기 때문에 이 전류는 위에서 밑으로 이제 흘러주는 게 정상인데 다이오드 방향을 보면 밑에서 위로 가는 방향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자, 요 다이오드는 보호 다이오드입니다. 보호 다이오드. 보호 다이오드인데 왜 보호 다이오드가 필요한가 하면 자, 전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흐르고 있었는데 모타가 이제 더 이상 돌릴 필요 없기 때문에 입력을 끊었습니다. 입력을 끊게 되면 출력도 끊기게 되죠. 그죠? 출력도 끊기는데 자, 여기에 있는 모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모타는 인덕터이기 때문에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다가 흐르지 않으면 얘가 발전기가 돼서 원래 흐르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류가 갑자기 끊기게 되면 전압이 엄청나게 크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발전이 엄청 크게 걸리기 때문에 요 과도한 전압으로 인해서 이 모터 드라이버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빠르게 빼줘야 됩니다. 그 빼주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끊김으로 인해서
역기전력이 굉장히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밑에가 크고 위가 낮게 되는 기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두 번째 회로 도면은 AM 리시버입니다. AM 신호를 수신할 때 사용하는 회로 도면이 되겠습니다. 앞의 회로 도면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은 진폭 변조, Amplitude Modul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라디오를 위해서 사용되던 방식, 통신 방식이 AM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회로는 AM으로 들어온 음성 신호를 수신해서 스피커로 들을 수 있도록 증폭을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 도면을 분석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절차는 뭐라고 했죠? 이 회로 도면을 구성하는 소자 중에서 내가 처음 보는 알 수 없는 소자가 있는가 하는 거죠. 잘 살펴보면 일단 커패시터처럼 생겼는데 뭔가 빗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자는 커패시터이기는 하지만 커패시터 값이 바뀌기 때문에 가변 커패시터, 그러니까 variable 커패시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L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스피커입니다. 라우드 스피커의 약자가 L과 S이기 때문에 LS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LM386이라고 하는 네모 형태로 된 블록이 보입니다. LM386이라고 하는 소자는 IC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회로기 때문에 LM386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입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배운 전자회로 지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구글 검색에서 LM386이라는 소자 번호를 쳐서 데이터쉿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찾은 데이터쉿을 보면 LM386 Low Voltage Audio Power Amplifi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LM386은 저전압에서 동작하는 음성 신호처럼 저주파 증폭이 가능한, 그 다음에 전력을 크게 증폭을 해주는 증폭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데이터 쉿은 한글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공에 사용하는 영어 정도는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하면 디바이스 블록을 찾아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블록들이 하는 응용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장치는 AM 수신기가 되는데요. 수신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신호를 내가 받아서 증폭을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 신호는 뭐가 될까요? 앞에서 봤던 레이디오 웨이브 디텍터와 마찬가지로 전파가 입력이 됩니다. 전파는 뭘로 잡는다고 했습니까? 전파는 안테나로 잡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 큰 작대기가 보입니다. 금속으로 된 작대기인데 이 작대기는 앞에서 봤던 안테나, 루프 안테나와는 다르게 다이폴 안테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자입니다. 이 다이폴 안테나의 구동 원리는 다소 복잡하지만 우리가 회로적으로 살펴볼 때는 교류 전화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이 디바이스 블록의 의미는 전파가 들어온 경우에 교류 전류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쪽 부근에는 인덕터도 있고 커패시터 있고 다시 인덕터도 있고 다수 개의 커패시터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자들이 만드는 블록의 구체적인 구동 원리는 스파이스와 같은 회로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L과 C가 모여 있는 경우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경우는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뽑아내는 밴드 패스 필터 역할, BPF라고 하는 필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보이네요. 자, 여기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은 저항까지 포함해서 필터를 통과한 RF 신호를 증폭하는 RF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RF 증폭기를 통해서 전파로 들어온 굉장히 미약한 신호를 원하는 주파수만 선별을 해서 그 선별된 신호를 큰 전력으로 키워주는 역할이 RF 증폭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와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이 다이오드와 커패시터 조합은 전자회로 정유기 부분에서도 많이 봤고 앞에 있던 도면인 웨이드 웨이브 디텍터에도 이미 있던 겁니다. 들어온 교류 신호, 여기서는 RF가 되겠죠. 이 RF 신호를 DC처럼 낮은 주파수로 바꾸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앞에 레이디오 웨이브 디텍터는 거의 DC처럼 신호를 검출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AM 리시버에 있는 정유기는 DC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리 주파수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검출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은 정유기는 정유기라고 부르지 않고 envelope detector, 포락선 검출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도면과 현재 이 도면에 있는 커패시터를 보면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커패시턴스가 굉장히 컸다고 하면 AM 리시버에 있는 커패시터는 오디오 주파수를 검출하기 때문에 큰 커패시턴스가 아니고 오디오를 검출하기에 적합한 커패시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가보게 되면 다시 증폭기를 하나 만납니다. 이 증폭기는 앞에 있던 RF 증폭기와는 다르게 주파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오디오 저주파를 증폭을 하는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증폭기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 시스로 봤던 LM386을 만나게 됩니다. LM386 IC는 오디오 주파수 대역을 증폭을 하는 고출력 증폭기 파워 앰프 PA가 되겠습니다. LM386을 통과한 신호는 굉장히 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구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M386을 통해서 증폭한 신호를 스피커로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회로는 AM 리시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왼쪽 편에 있는 이 부분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 블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L과 C로 구성된 블록은 원하는 AM 신호 주파수를 검출을 해주는 필터 블록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두 개로 구성이 된 블록은 RF를 증폭해주는 증폭기 블록이 되겠고요. 커패시터와 다이오드로 구성한 블록은 AM의 진폭을 검출해주는 포락선을 검출해주는 검출기 역할을 해주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블록은 오디오를 증폭하는 블록이 되겠고요.
이 증폭된 신호를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을 만큼 큰 출력으로 만들어주는 고출력 증폭기는 LM386 블록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AM 리시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M 리시버는 다양한 IC로 구성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슬라이드에서는 IC를 거의 쓰지 않고 다양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AM 리시버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를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회로 설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IC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 IC를 쓰는 게 가격적인 측면이나 크기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IC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IC에 대한 거부감 없이 회로 도면을 보는 공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AM 리시버 회로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전기회로와 전자회로를 비교하면서 봤던 회로 도면입니다. 우리가 전자회로 분석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자회로 도면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회로 분석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뭐라고 했나요? 이 회로 도면을 구성하는 소자 중에서 내가 모르는 소자가 있는가? 모르는 소자가 있다고 하면 소자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은 TL072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TL072라고 하는 소자는 IC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회로 지식으로는 이 소자가, 이 IC가 어떤 역할을 할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구글에 TL072라고 하는 글자를 쳐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 IC는 OPAmp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OPAmp는 증폭도가 매우 큰, 하지만 저주파에서만 사용 가능한 IC로 된 증폭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로 교재를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소자가 있나요? 오른쪽 위에 보면 Y1으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전자회로나 회로이론 시간에 보지 못했던 심볼로 구성된 소자가 보입니다. 이 소자는 수정 소자입니다. 크리스탈 소자가 되는데요. 돌멩이 수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흔히 수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소자는 대략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인덕터로 동작을 합니다. 정확히는 이 수정 소자는 공진기 역할을 하지만 7MHz 근방에서는 인덕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인덕터라고 보면 편하게 회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믹서라는 소자가 있는데 이 믹서라는 소자는 통신 시스템에 블락을 할 때 우리가 봤던 소자가 됩니다. 그래서 통신 시스템 개념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AM 리시버의 회로를 분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전류가 흘러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통신 개념이 없으면 도저히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자회로 이외에 응용에 해당하는 통신이라든지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해짐을 이 회로 도면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 도면은 AM 리시버이기 때문에 앞에 봤던 AM 리시버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앞쪽에 봤던 AM 리시버는 복조되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복조되는 블럭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AM 리시버는 믹서를 통해서 AM 신호를 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조라고 하는 부분은 주파수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주파수를 내리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봤던 AM 리시버는 복조 없이 어떻게 오디오 신호를 수신했는가 하면 포락선 검출기가 일종의 복조 역할을 해주기는 합니다. 다만 포락선 검출기를 쓰면 잡음 특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AM 수신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포락선 검출기를 쓰면 회로가 간단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AM 리시버는 믹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복조를 합니다. 그래서 믹서는 입력이 두 군데가 되고 출력이 한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분석할 때는 소자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블록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믹서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믹서를 중심으로 해서 블록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믹서는 두 주파수를 섞어서 하나의 주파수를 만들어 주는데 복조를 하기 때문에 낮은 주파수 성분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믹서는 RF라는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RF 신호를 IF 신호로 내리기 위해서 로컬 오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이 왜 RF 영역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RF가 있는 영역은 안테나가 있는 영역입니다. 안테나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전파된 전파 신호를 교류 전화번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테나가 있는 영역은 RF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블록은 왜 LO에 해당되는 블록인가 하면 LO는 국부 발진기입니다. 국부 발진기는 필터가 있어야 되고요. 증폭을 하기 위한 증폭기가 있어야 됩니다. 필터와 증폭기를 잘 배치를 하면 이 소자는 증폭을 하지 않고 특정한 주파수를 발진하는 국부 발진기로 사용이 됩니다. 이 블록이 왜 필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구성하는데 손실 없는 성능이 우수한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수정 소자를 사용을 하고 있음을 이 도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가 구성이 되고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터와 증폭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로컬 오실레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증폭기가 필요 이상으로 큰 신호를 증폭을 하게 되면 필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만 뽑아서 다시 증폭기 쪽으로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 피드백이 정상 상태를 이루게 되면 하나의 발진기를 구성하게 돼서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회로는 국부 발진기,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RF하고 LO가 합쳐져서 낮은 주파수 신호만 선택하게 되면 수신기용 믹서가 됩니다. 이 믹서는 IC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믹서뿐만 아니라 필터까지 저주파를 선택하는 필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통신 시스템용 수신기라고 하면 RF는 IF로 내려가야 되지만 이 수신기는 간략화를 위해서 IF를 쓰지 않고 바로 베이스밴드로 신호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블록들은 베이스밴드, 오디오겠죠. 오디오 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 I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TL072로 구성된 이 두 가지 증폭기는 OP앰프이기 때문에 큰 전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값싸게 효율적으로 저주파 신호를 증폭을 하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OPMP는 증폭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OPMP 자체만 사용해서 증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OPMP는 출력을 입력으로 돌리는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증폭을 하고 있습니다. 믹서 블럭과 오디오 앰프 블록을 연결할 때 인덕터와 커패시터, 다시 커패시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존재하는가 하면 믹서에서 원하는 주파수를 뽑아냈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간섭 신호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오디오 주파수를 한 번 더 검증 차원에서 뽑아내기 위한 일종의 오디오용 밴드패스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는 OPMP에 들어가서 증폭이 됩니다. 증폭된 신호는 다음번 TL07이 OPMP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 OPMP는 출력을 입력으로 연결할 때 피드백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압을 증폭하지는 않고 버퍼로 작용해서 전류만 증폭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호는 LM386이라고 하는 오디오 주파수용 전력 증폭기에 들어가서 스피커를 울릴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전력을 만들어서 오디오 아웃풋에 연결된 스피커를 구동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FM 리시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 통신이 나온 다음에 출현한 대표적인 통신 방식은 FM입니다. FM은 주파수 변조, Frequency Modul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FM은 AM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파수를 변조하고 복조하기 때문에 시스템 측면으로 본다면 AM보다는 FM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IC를 사용한다고 하면 AM이나 FM의 복잡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회로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 도면은 FM 리시버이긴 한데요. IC를 사용을 했습니다. IC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로 도면에서는 트랜지스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없고 오로지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 몇 개, 그 다음에 안테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FM 리시버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IC는 TDA7000이라고 하는 IC가 되겠습니다. TDA7000 IC는 70에서 120MHz의 FM 신호를 복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파수 대역이 TV 대역과 일치하기 때문에 TV 신호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의 IC에 들어가 있습니다. TDA7000 IC 블록은 간단하지만 데이터쉿을 보게 되면 TDA7000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블록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블록들 각각 또 이 내부에는 트랜지스터와 저항, 커패시터로 구성된 굉장히 많은 소자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IC라고 하는 혁신적인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TDA7000은 굉장히 간편하게 FM 신호를 복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로 도면을 보면 의문점이 하나가 듭니다. 뭔가 하면 IC 개념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 커패시터, 인덕터, 안테나 같은 소자를 IC에 다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IC를 수백만 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수백만 원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은 IC는 몇백 원, 비싸야 몇천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단가 안에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IC 안에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은 면적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인덕터와 커패시터를 IC에 집어넣게 되면 IC의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고요. 그렇게 비싼 IC를 시장에서 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만 IC 속에 집어넣고 값싸게 부착할 수 있는 커패시터, 특히 덩치가 큰 인덕터는 IC 외부로 빼는 게 아주 일반적인 설계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M 리시버를 구성하고 싶으면 TDA7000이란 IC 구입을 하고 TDA7000을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 IC에 대한 데이터 쉿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 쉿을 살펴보게 되면 IC를 구동하기 위한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부착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우리는 FM 수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FM 수신기는 입력이 9V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 0V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커패시터가 있는데요. 이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해서 원하는 FM 신호를 검출을 하는 데 쓰이는 필터 역할, 밴드패스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